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국내 증시 잘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봐야 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다우지수가 1%대 강세를 기록했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웃돌며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저가 매수에 나서겠다라면서 저렇게 상승불을 켜준 건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무역 협상 기대감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한 주의 흐름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AI와 관련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샤오미 충격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졌던 만큼 다음 한 주 섹터별로 또 어떠한 흐름을 택하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비 중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해 봅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토요일 아침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부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한 주의 큰손 리스트 확인해 보면서 다음 한 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북극 항로 관련주, 자율주행, 2차 전지, 재건 이렇게 4가지 섹터 나와 있는데 북극 항로는 되게 오랜만에 또 듣는 키워드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고 2차 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데 일단 북극항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새 새로운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중에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바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6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부각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북극항로가 선박 물류에서 유럽과 위주로 가는 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새로운 무역 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경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동방이 관련주 개념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며 대표적으로 움직입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PB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라는 것이 특이사항인데 동방 국내 CCUS 기업으로서 걸프만 청정수소 허브 컨소시엄을 일원으로 참여했던 로우 카본에 대한 투자 단행함에 따라서 지분을 보유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방 주가의 움직임이 저평가라는 것이 일단 특징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모멘텀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 만한 흐름이냐. 새로운 북극항로의 개척은 경제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금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방향이 위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퍼 10 이하의 저PBR 그렇다면 모멘텀 좋고 저평가고 또 차트상 그동안의 월봉상 장기로 봤을 때 그동안의 긴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낙폭과대의 위치에서 이제 월봉이 추세가 첫 번째 막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봉상 거래가 터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매매를 시작한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릴 만큼 그때부터 22선 생명선의 기준을 갖고 흐름을 계속 탄다.
그래서 지금도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위치이죠. 다만 이제 증시 자체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과열권의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약간 밀릴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쟁인데요. 자율쟁이 지금 날짜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주라고 볼 수 있는데 22일 날도 6월 20일 날도 로보택시 출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면서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한번 강하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8일 이 집으로 배송을 한답니다. 로보택시에 이어서 이런 자동차가 집으로 배달이 될 정도로 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버도 자율주행차 다시 진출하나 해서 중국의 포니, 미국의 법인 인수 투자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대항마를 국내에서도 산업부가 자율주행 로드맵 하반기 중에 곧 발표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하겠다. 자율주행 얘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한 번에 이슈가 나올 텐데 분명 하긴 하겠죠. 이슈가. 정부에서 정책적 발표하겠죠. 그게 언제 발표하냐 이거죠. 지금 로보택시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시점에 뭔가 발표하겠다 싶었는데 산업부에서 이제 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작해서 부각이 되는 시점으로서 한번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 플러스가 도전장을 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6일 날, 6월 26일 날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자 없이 서울 마포구 사암동에서 도로 일대를 운행하는 제네시스 GV80 모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의 PS 일렉트로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PS 일렉트로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RF 파워프론트 모듈 공급을 확정한 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새 거래가 실렸던 시점을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서 바라보기에는 좀 위치적으로 좀 위치가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테마주로서 항상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뭐 대표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뭐 전혀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차이점이 있다면 PS 일렉트로닉스는 실적이 좀 그나마 양호한데 모바일 플러스는 지금 분기 실적 자체가 일단 적자를 보인다거나 거의 뭐 0이죠. 실적이 없죠. 현재 연간을 봤을 때도 작년도에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굉장히 이익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주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다 보니 계속 신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과거의 주도 테마로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지금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는 점 일단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걸 투자하겠죠. 끝까지 시작하시게 되면 그런 관련주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실체 없는 자율주행 테마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뭐 현대차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 그런 종목을 잡아봐야겠죠. 잠시 뒤에 그 종목도 공개해 볼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소가리를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인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들썩들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잘 가다가 금요일장에 또 한 번 급락이 연출이 돼서 또 한 번 그냥 단발성 상승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2차 전지주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반대로 이쯤이면 저점이지 않을까 하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업황이 이제 바닥치고 앞으로 쭉 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설명 좀 더 볼게요. 네네네. 방향은 이미 조정시마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지수와 관련성을 띠는 경기민감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도체나 배터리 다 경기민감주잖아요. 지수가 들어가면 같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단기 고점에 와서 좀 조정에 대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뭐 항공, 물류 이런 쪽에 대한 매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종목 자체보단 지수가 과열됐을 때는 종목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거시장 경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의 점진적 방향의 흐름에 맞춘 형태 속에서는 종목별로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연속적 과열이 되게 되면 지수가 밀렸을 때 종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인데요. 일단 2000년 쪽에서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가 급등하면서 금요일 날 좀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최근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요. 전고체 어제는 이제 뭐 지수에 대한 조정 때문에 뭐 배터리 쪽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 퀀텀스케이프 코브라 세퍼레이터를 기존 공정에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면서 이 기술이 랩터 공정을 대처하면서 열 처리 속도가 25배 향상, 그리고 생산 공간 대폭 절감,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 확대를 비롯해서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장착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가까워졌다고도 주장까지 함에 따라서 전고체 관련주 중심으로 이번 한 주 좀 움직였습니다. 전기차 장착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먼저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세아 메카니스 같은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나며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세아 메카니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저는 이겁니다. 바로 시총의 10배 가까운 시가총의 10배 가까운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모습이 좀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저는 결국은 주식은 실적에 수렴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로봇, 부품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부품에 대한 공급 시작으로 26년도에는 내년도에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될 정도니까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이제 임박이죠. 내년도니까.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매년 이번 연도부터는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2배, 내후년도 또 2배. 계속 실적이 연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아 메카니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니스가 일단은 주가 움직임이 그동안에 한쪽으로 주가가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봤을 때 연속으로 수년 동안 계속 신저가를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5개월선 지난달 회복하면서 거래가 늘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번 달에는 밴드의 중앙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의 전환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상승의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5개월 선 잡고 상투시로 날 때까지 저항권은 한 6,000원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향을 잡고 이어가시는데 지금 일봉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는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간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고점에서 거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반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아 메카니스가.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이렇게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년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내년도에는 2배, 그 이후에 또 약 2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본격적인 상용화가 앞으로 다가오는 상태가 27년도인데요. 벌써 지금부터 파일럿 라인 양산에 들어감에 따라서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터리 업황은 연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주가 내려간 상태 이제 시작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공모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하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되 지수의 하락과 함께 잠깐 이렇게 밀렸다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꾸준하게 26만 6천 원 지지권 삼아서 대응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실적이 근데 내 2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10대 중반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예상 실적의 컨선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약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보다는 약 2배 가까운 실적이 증가 추이 속에 있는 전반적인 배터리 자체가 올라가는 추이거든요. 다만 퍼가 훨씬 높습니다. 내년도의 실적 기준을 봐도 퍼가 상당히 높은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이 넘죠. 내년도 봐도 한 70, 60, 70 굉장히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경영 지속 가능한 배터리 업계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에 집중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말고는 재건주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재건이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종전, 휴전 이런 얘기가 나왔죠.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남에 따라서 재건주가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도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위기가 휴전 쪽으로 갔으니까 점차 트럼프가 한쪽 휴전시켰으니 이쪽도 휴전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휴전이 돼야지만이 유가가 안정을 찾고 인플레가 안정을 찾으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휴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713조 원의 우크라이나 향후에 대한 10년간의 재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 밑그림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재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라의 GDP가 바뀔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재건 사업에 집중합니다. 전에 이제 미국이 많이 도와줬지만 미국 중심으로 재건 사업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 155mm 포탄 우리나라가 준 우회 지원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원한 물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위입니다. 유럽이 준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줬어요. 우리 아니었으면 전투 못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도 23년도에 5천여 개의 데이터를 한국한테 먼저 주면서 재건 회의하기 전에 전 세계에 하기 전에 우리나라한테 먼저 줬다는 점, 우리나라한테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좀 같이 협력하자고 이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주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진건설 로봇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진건설 로봇이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재건주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슈가 휴전 이야기 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또한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건 그리고 방산주는 거꾸로 에라덱스원 신고가 속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면서 방산주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재건주는 올라가요. 그렇다면 현재 못 갔던 재건주 동일고벨트 요거는 올라간 모습이 없죠. 굉장히 저퍼 저피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만큼 앞으로 월봉상 이번 달 상승의 변곡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적산병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이제 포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점 6,300원 정도의 대응 기준가 삼아서 현재가 매수 포인트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재건에서도 캐터필라가 전 세계 1위, 중장비, 농업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존디어. 두 기업의 러버트의 납품사 동일고벨트. 그래서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묻지마로 올라갔다면 실제 수주 따르는 기업의 캐터필라 테마주, 존디어 테마주. 그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동일고벨트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저평가 속에서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4가지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음 주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뉴욕 증시가 이제 특징사항이 뭐가 있냐면 상호관세 유예를 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영향받고 우리도 잘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S&P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번 달 월봉 변곡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전략을 짜는 거지 요 상승 신호가 찍혀 있다 해서 무조건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질 수 있지만 이때 이렇게 되면 이번 달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상승이 마감되고 바로 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을 이렇게 됐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하락 나왔다 상승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 반전. 그렇다면 월봉 찍혀 있고 상승 반전이면 시장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조정에 대해서도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외바닥이니까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붕괴되기 전까지 오주선 붕괴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종목 장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게 되면은 역시 이평선이 아래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강력한 지지권 형성 속에서 상승 기조 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 생명선, 요것만 잡고 생명선만 잡고 꾸준하게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붕괴됐을 때는 만약에 이제 관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또한 경기 둔화 자체가 경기 둔화의 방향성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22선만 잡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돼요. 붕괴되면 조정 가능성, 붕괴가 안 된다면 흐름은 양호하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로 열심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영향받는 인버스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보시게 되면 월봉이 이때 3월 달에 하락 신호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의 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버스의 하락은 지수의 거꾸로 상승을 의미한다 해서 지금까지도 인버스의 하락과 함께 상승 기조가 코스피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직도 양호하다. 다만 지표가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지수가 일시적 인버스가 살짝 반등이 나면서 지수가 반락할 여지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일봉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인버스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긴 해요. 그럼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일시적인 반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제가 차트를 비교해서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 이제 월봉 보시게 되면은 쓰리바닥형이 나타나면서 쓰리바닥과 함께 상승 신호가 나면서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삼중바닥이 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매수의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상승 신호와 함께 적극적인 매수 전략. 3개월 동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3개월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매도를 친다거나 현금을 좀 늘린다거나 할 수 있는 시점인데 상승 기조가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특이사항이 이제 발생되고 있죠. 주봉이 되면 주봉도 과열. 그러면 3개월째 주봉이 과열이면 일봉에서는 조정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락의 다이버스가 나오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내리막길을 한 번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의 단기 조정권 진입이라 일단 보시고요. 6월 25일 날 방송에서 제가 확인 매매 개념에서 코스피에 대한 조정 기준을 5일선과 12선 기준 가지고 철저한 리스크를 하셔야 했는데 지금 5일선이 딱 깨지면서 여기 깨지면서 하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월봉 주봉선 왔을 때 5일선만 깨졌어도 조정의 진입으로 판단하시면서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방산, 조선, 정책주 다 신고가를 가다가 이제 다 꺾여요. 그래서 업종 흐름을 봤을 때 신고가에서 꺾이는 만큼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월, 5월, 6월 상승 기간 동안에 올라갔던 거 말고 이제 소외됐던 종목을 위주로 순환매에 대비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방송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도 마련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스맥 나와 있습니다. 스맥이 5거래일 중에 2거래일 동안 또 상한가를 찍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M&A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맥은 로봇 섹터로 엮어볼 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개별 이슈로 더 봐야 할지 스맥 어떻게 보세요? 스맥이 제가 전에도 명품 투자법 시간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예전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주가 빠지더니만 이번에 점상한가를 갔거든요. S&T 홀딩스 바로 6월 24일 날 장내 매수를 통해 최대 주주 등급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 점상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볼게요. 스맥. 그래서 스맥이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급등 시세가 나왔는데 월봉의 위치 자체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때 제가 이 당시에 한번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좀 쭉 빠진 모습. 요때 한번 또 했죠. 옛날하고 요때가 이제 가장 이제 이 명품투자법 11월 달에 했을 때 요때 로봇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 한번 단기 매도 항상 하나, 둘, 셋 혹은 하락 신호 매도 다시 사야 돼요. 언젠간. 근데 최근에 그 스맥에 대한 포인트가 일봉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포인트가 잡히길래 한번 좀 매수에 대한 포인트 설명드리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한번 깼거든요. 깬 상태 V자예요. 그래서 월봉이 V자니까 일봉에서는 요때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드렸거든요. 이게 어차피 엄청난 저평가. 그러니까 원래 저 PBR은 항상 매수 관점 접근하고 사상 최고 실적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밴드가 뚫리길래 밴드 상단이 뚫리길래 이제 시작하겠는데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드리고 나서 너무 싸니까 점상이 간 겁니다. 근데 원래 최대 주주 변경되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1,500원대에 유상증자 가격이 최근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저평가하긴 하지만 그 비례했을 때. 그러면 월봉도 V자니까 점상이 안 갔을 때 한 번쯤 매도하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 갔을 땐 팔 필요 없죠. 점이 아니야. 매도. 이렇게 선행 매도. 확인 매도는 5일선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선행 매도 의견 드리고 확인 매매는 5일선 매매 하되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래가 실리고 밀렸기 때문에 당장 뭐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5일선 기준의 대응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해 봐야 하는 종목 스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오롱인더 나와 있는데요. 코오롱인더는 위원님께서 5월 27일 고래사냥에서 봐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5월 27일자가 반등이 시작됐던 때였고요.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가 이번에도 호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전자 소재 이쪽과 관련해서 모멘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코오롱인더 어떻게 보세요? 네, 다 저평가예요. 스맥도 저퍼저 PBR, 코오롱도 저퍼저 PBR. 그렇게 저평가하면은 실패 확률이 거의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뭐 못 가는 게 거의 좀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일단은 근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야 돼요. 스맥은 로봇이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오롱인더는 국내에 아라미드 쪽에서 아라미드 섬유 생산 1위라고 합니다. 이 아라미드에 대한 그 산업 자체가 앞으로 이번 연도 5에서 6% 정도 증가, 이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개념에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였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이 거래가 실리고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외바닥입니다. 그럼 위에 매물도 많아요. 근데 너무나 싸다 보니까 일봉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또 밴드가 뚫리는 거예요. 아까 스맥도 밴드가 뚫리길래 어차피 한 번은 가긴 갈 것 같은데 저평가니까 밴드가 뚫리면 급등이 시작이니까 포인트 들고 바로 주가는 3일 동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월봉이 바닥이니까 생명선 22선 기준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셨죠? 22선 생명선. 그럼 여기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십 프로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다만 이제 과열. 그러면은
월봉이 제한된 반등이니까 5일선을 철저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가다 다시 못 갈 수 있겠죠. 월봉이 저항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선행 쪽으로 한다면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적당히 몇 보다 좋겠다. 지수도 약간 탄력이 둔화되니까 단기로 매도, 오늘날 선행 매도, 확인 매도는 5일선 매매를 계속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였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무백스 나와 있는데 6월 18일에 봐주셨는데 역시나 타점을 정말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 잘 그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궁금합니다. 조금 더 욕심 내볼까요, 위원님?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스맥도 코오롱 인더도 현대무백스 다 접어서 PR이에요. 전부 다 접어서 PR. 봐요. 못 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저평가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 저평가 너무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아까 안 보셨어요? 스맥 점상한가? 그리고 코롱인도 40%대 넘게 올라갔죠? 저평가지만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이슈가 되면서 거래가 터지면 밴드가 뚫리는 거 가져오니까 속도 빠르면서 안전하다는 거죠. 현대무백스도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것도 로봇인데요. 앞으로 로봇에서도 물류 자동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물류 자동화의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사 주가 제일 잘 갑니다. 이 종목이 작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23년도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품수법에 12월 달에 매수 포인트 들고 주가가 한번 또 올라갔어요. 스맥도 그랬고, 그때 스맥, 현대무백스, 로봇주 막 올라갈 때 다 했던 거예요. 설명 그때 11월 달에 이 시간에서 12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그때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적정 주가가 아직도 한참 멀었거든요. 계속 관심 가졌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한번 매도. 다시 떨어져. 하나, 둘, 셋, 세 번째 매수. 근데 매수 포인트인데 신호가 나온 거예요. 매수.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확인 매수는 어떻게 해요? 급락이 있다는 반등이니까 눌림목. 받고 첫 번째 찐상승. 이번 달에 찐상승. 거래는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고가 형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5개월 이평선 잡고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흐름을 이어가되 이거는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바로 이런 거를 대박 고래 차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잡는다 한다면 이런 것들이 보통 대박주 패턴으로서 신고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큰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단기는 항상 일봉의 5일선이나 22선 갖고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5개선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무백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개월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IC 나와 있는데 DI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봐주신 만큼 지금은 아직 힘을 응집하고 있는 시점인 걸까요? DIC가 똑같이 스맥, 현대무백스, 똑같이 DIC도 같은 거예요. 로봇 관련주. 근데 역시나 엄청난 저평가 속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요. 매출 자체가 1조를 향해 가는 기업이에요. 이익도 뭐 100억대, 200억대 가까우니까요. 저퍼더 PR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무백스, 스맥처럼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할 종목 DIC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시면서 투자 관점으로 지금도 매수 포인트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C였고요. 다음 종목, 위원님의 시그니처 종목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나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진짜 잘 갔어요. 4월 초에 봐주셨는데 이미 최고가 기준으로는 110%를 넘기는 상승률, 그리고 최근에는 15,880원에서 고점을 찍기도 했었죠. 이제는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오는 것인지 당시에 저번 주에도 한번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죠? 나라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또한 이제 6월 달 테스트베드 바로 STO 증권 토큰에 대한 테스트베드 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성을 띠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일단은 주가가 수년 동안 쭉 보면 평균치가 얼마냐면 7,000원, 8,000원대였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어차피 이제 STO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STO가 앞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를 법제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어느 나라도 다 하는 거니까. 아, 그럼 6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시를 테스트베드. 그럼 가겠다. 이거 한 번 가겠다. 그럼 언제부터 해요? 이때부터 하자. 그래서 4월 달부터 하자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때 수렴 형태가 나오면서 일단 변곡점 왔네? 매수. 5개월 선 잡고 6월 테스트 베드까지 밀고 나간다? 빵!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봉에서 수직으로 폭등했던 것이 월봉의 봉점 잘 찍어드리고 날아갔는데요. 근데 이제 1차, 2차 파동은 남아있죠. 이제 22선에 대한 기준 갖고 계속 이어가는데 거래가 좀 터졌어요. 터지고 갔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평가가 아니니까 22선의 기준 갖고 2차 파동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반드시 22선 기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배 정도 올라갔나요?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21선 기준은 지켜봐야겠다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나와 있는데 최근 소프트웨어 AI 쪽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 한글과 컴퓨터 쪽으로도 관심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볼까요, 의원님? 예, 저는 2000년도에 코스닥이 2,90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코스피도 이제 막 3,000 넘어갔는데 코스닥은 2000년도에 이미 2,900을 왔어요. 그게 인터넷 붐, IT 버블의 형태가 나타났던 시점인데 그게 AI 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거는 100조 투자를 한다니까요. AI도 인터넷처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로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의 형성이기 때문에 버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 그렇다면 AI 뭐 할까? 한 컴퓨터가 저퍼 저PBR. 그래서 저퍼 저PBR이 사상 최고되는 건 빵 터진 것을 한번 뚫었어, 이때. 그래서 뚫렸는데 뚫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건 AI 쪽에 대한 적극 투자한다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이때 포인트 5개선 회복 매수 포인트 드리고 요 뚫리면서부터 날아간다. 바로 이제 고래 사냥 종목이었죠. 큰 고래 날아갔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보이고 있는 형태라 그러면 신고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적정주가 3만 원대 넘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22,000원대 적정인 매수 의견을 들었던 건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과열. 약세봉 나왔죠. 근데 하락신호 안 나섰지만 주봉이 과열권이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하락 나올 때 경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현재 이렇게 거래가 빵 텄던 이 저가를 붕괴된다거나 22선 붕괴되면 확인 매도가 되는 건데요. 요 저가 22선 기준 갖고 확인 매도 전략으로 가셔도 되고 선행 쪽으로 이역도가 많이 벌었으니까 하락 나올 때 밴드 상단 근처에서 하락 나올 때 한 번쯤 매도도 괜찮았다.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문자번호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한글과 컴퓨터요. 잘 찾아오셨네요.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네, 32,200원에 30%요. 32,200원에 30%. 곧바로 맡겨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국컴퓨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지금 자막에 좀 나갈 거예요. 제가 상승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보세요 한번. 65%예요. 근데 왜 시청자분은 왜 마이너스가 날까요? 매수의 변곡점을 잘못 쌌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좀 변곡점 포인트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에 대한 산업 자체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관점에서 특히나 공공기관에 이 KT가 한국컴퓨터와 함께 공공 AI 시장에 대한 공략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거나 혹은 국내 AI 선도주자로서의 AI 솔루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한국컴퓨터가 시작함에 따라서 또한 뭐 한컴오피스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죠. 이 회사가 한컴오피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컴오피스를 이용한 AI 기능이 탑재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자문서 그 분야에서도 아마 도드라지게 성장을 함에 따라 선두 기업으로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 쪽에서에 대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굉장히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가 22,5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22,500원에 근처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상승 예상도 드렸던 거예요. 강남 콘슨의 시그니처 종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날아갔죠? 근데 여기다 왜 매수를 할 수는 안 되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변곡점은 이런 데죠. 하나, 둘, 세 번째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팔아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못 간다고 하기에는 10대 중반이면 크게 아직까지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요 22선, 그리고 거래가 빵 터니 저가, 요 둘 다 깨지면 일단 매도, 회복되면 재매수 해서 계속 이어는 가는데 좀 부담스럽죠. 3개월째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의 대응이 필요한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글과 컴퓨터. 대표님, 목표가는 얼마 잡으면 될까요? 자, 목표가를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러면 갈 거니까 얼마까지 갈 거냐? 없죠. 왜냐하면 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기준선 잡고 본전 오면 파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겠죠. 전략을 택하세요. 본전 왔을 때 매도하고 이 기준선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 수익이 됐는데, 못 팔아가지고요. 네, 아쉬우신가 봐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꼼꼼히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이 종목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노팩스요. 네, 시노팩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고 계실까요? 8,930원에요. 20%예요. 8,930원에 20%. 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요새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는 네. 이것도 오를 건 같은데 네. 제 매수가까지는 오를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노팩스 위원님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보러 갈게요. 일단 요것도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 사용되고 있는 FPCB, 연성 인쇄율 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88%가 그 FPC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액체효과 필터 사업의 수출 시스템, 그 분야가 매출이 11%밖에 되지 않지만 물안경 사업 부분의 그 물처리 사업 핵심 필터 시스템의 설계부터 지금까지 이 토탈 솔루션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국내 최초로 인공신장 기능의 혈액 예각이 임상시험 성공함에 따라서 국산화 혈액 투석기 모르코 수출 본계약과 함께 이 바로 혈액 투석기 요걸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모멘텀으로. 근데 한번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이 11%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신뢰를 많이 갖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2,800억 매출과 280억에 대한 이익이면은 280억에다가 현재 시가총액이
6,400. 그래서 20대 후반 정도에서 퍼가게 나쁘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는 실적이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 상처 찍지 않았기 때문에 5개월 인평선 잡고 본전까지 해버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약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높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한 시세 분출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장담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팩스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쪽집게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의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쪽집게니까 쫙 찍어야 되겠죠? 네. 슈어소프테크부터 왔습니다. 네. 딱 쪽집게로 한번 찍어드릴 텐데, 슈어소프테크가 변곡점에 정확하게 딱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의 매수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시가가 떴을 때는 별로 쫓아가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쫓아간다면 분차트의 기준 갖고 트레이딩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일단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시가 자체가 떠서 출발할 확률이 많은 것이 22일 날 로보택시가 출시를 했는데 28일 날에는 집으로 배송하는 이제 택시가 집으로 온다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요게 이제 또 이슈가 되면서 월요일날 시가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차가 다시 진출하나 해서 중국의 포니, 미국의 법인 인수 투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 우버 이슈가 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도 자율주행 로드맵 하반기 중에 곧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이슈가 나옴에 따라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주로서는 슈어소프테크가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 우주, 방산, 로봇 이런 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진입장 비용이 높아요.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직접 투자까지 했고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이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거기에 이미 자동차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를 포착하는 이 기능을 현대차가 공식 제품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분도 7%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 정도로 지분을 갖고 있고 투자해서 사용까지 하고 있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의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쯤은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국내 유일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기업으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건 AI에 대한 현 정부가 투자가 100조 원 투자한다고 이야기가 났죠. AI는 자체는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걸로 봐요. 자, AI 발전하면 로봇하고 이런 그 자율주행 같이 성장해요. AI 바탕을 깔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일부 전환사채의 발행가가 6,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큰데요.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6,500원이 최저 발행가.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싸죠? 갈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셋, 적산병. 근데 이번 달에 딱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현재가 기준 매수 포인트 잡고 거래가 빵 터졌던 이 저가 5,300원에 대한 기준점 잡고 대응을 해서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바라보면 좋을 만한 쪽집게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 되어 있을까요? 예, 지금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노란톡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장중에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쫙 찍으시면, 지금 찍으시면 바로 링크된 주소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 노란톡 오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정말 꼼꼼하게 다뤄주시지만 무료 공개 방송 진입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 8시부터 시작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 큰손 의원님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